정의된 클래스로부터 메모리상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때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생성자를 통해 갖고 객체 속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 이것들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이 생성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인수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여러 개가 있거나 또는 인수의 타입이 각기 다른 경우, 자, 이것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생성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은 컴파일러가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넣게 됩니다. 자,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생성자를 찾아갈까요? 자,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메소드, 즉 오버로드된 메소드를 배우면서 시그니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그니처라는 것은 이름은 똑같지만 메소드의 헤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어지는 것. 자, 다르다는 건 뭘까요? 즉 메소드의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각각 매개 변수에 있는 타입, 이걸 갖고 컴파일러는 호출된 메소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시그니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생성자에 있는 매개 변수, 자, 이것을 차이점을 찾아갖고 필요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time to 클래스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버로드된, 즉 이름은 똑같지만 매개 변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생성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time to 클래스가 있네요. 여기에 hour, minute, second를 인스탄스 변수, 즉 private 형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time to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이 안에 매개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디폴트 값을 갖고 있습니다. 0으로 모두 디폴트 값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time to, 즉 생성자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 타입은 time to 타입이에요. 자, 두 개의 생성자가 존재를 해요. 오버로드된 생성자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헤드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매개 변수의 타입이 서로 달라서 컴파일러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생성자도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소드의 일종이에요. 그렇지만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자,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의 차이점.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다. 자, 여기서 setTime을 또 호출합니다. 이 매개 변수들을 갖고 setTime을 호출해요. setTime은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 여기에 땡땡이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this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이 안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의 body는 비어 있어요. 자, 이것은 뒤에 클라이언트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hour가 있네요. 프로퍼티입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 즉 이 hour는 앞에 나오는 요 인스탄스 변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는 보통 퍼블릭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있는 인스탄스 변수 hour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탄스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보호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프로퍼티는 퍼블릭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프라이빗으로 설정해도 컴파일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프로퍼티의 원래 목적, 클라이언트에서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프로퍼티에 접근하고 이 프로퍼티는 다시 여기 인스탄스 변수 hour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프로퍼티 여기에는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나옵니다. get은 값을 읽어오는 것, 즉 hour에 있는 값을 읽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set은
입력받은 값을 밸류 쪽에 놓고 이 밸류의 값을 hour 여기에 할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입력받은 hour가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즉 0보다 크고 23보다 작을 경우 그때는 값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에 맞는다, 즉 유효한 범위에 벗어난다, 즉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예외 처리가 진행이 돼요. 자, 여기서 예외 처리 한번 볼까요? new 그리고 through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전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외 처리를 할 때 through가 없었어요. 이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에서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합니다. 토스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들고 있네요. 자, 이것은 10장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10장 앞부분, 자 8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를 호출하는 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디폴트 값을 갖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되는 거죠. 캐치 쪽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예제, 여기서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인수는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는 위치. 어디서 만들어졌냐? 여기에 전달된 밸류 값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을 읽어와요. 세 번째 인수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은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예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어떤 값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값을 읽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것을 지정하는 것, 여기에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nameof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이 nameof는 여기 있는 value, 변수죠. 변수를 그대로 문자열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인수에서 나오는 것은 결과는 문자열인 value입니다. 문자열인 value. 두 번째 인수는 들어온 값, 만약에 이 hour 쪽에 들어온 값이 99다. 그러면 이게 99가 문자열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hour, 이름 그대로 쓰는 겁니다. name of, 여기 있는 변수를 이름 그대로 쓰는 것. 그러면 여기에 hour가 문자열로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must be, 이 문자열과 연결돼 갖고 메시지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name of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변수를 그대로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수를 그대로 문자열, 즉 문자열 땡땡이 표시하고 hour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수를 값을 읽어오는 것. 99가 입력되면 99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메시지를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이렇게 만들어서 예외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외 객체입니다. 객체. 메모리를 만들고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 이 클래스로부터 이 데이터 영역에 그대로 복사해 놓고 이 세 개의 인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through로 합니다. 이 객체, 눈덩이, 예외 객체, 이거를 던집니다. 어디로? 캐치 쪽으로 전달해요. 자, 이것은 뒤에 가갖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닛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59 사이에 벗어나면은 이 예외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조건에 false가 되면 직접 값 읽어온 거를 minute, 즉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세컨드,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컨드란 프로퍼티는 여기에 있는 이 세컨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용자정의 프로퍼티입니다.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있어요. 세컨드 값을 읽어오는 get, 그리고 세컨드에 입력된 값을 할당하는 set 접근자가 여기 나옵니다. 참고로 요게 get 앞에 한정사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퍼티에 있는 한정사,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 get 접근자는 퍼블릭입니다. set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private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private.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프로퍼티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읽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왜냐면은 get이 퍼블릭이기 때문에 get만 클라이언트, 즉 참조 변수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거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 즉 세컨드의 값을 변경하는 것 안 됩니다. 언제? 프라이빗 한정사가 붙었을 경우엔. 자,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to universal string, 그리고 참조 변수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할 때, 콘솔 라이트 라인 할 때,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콘솔 라이트 라인 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toString 메소드,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3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가 있어요. 자, 어떤 건가요? 여기 있습니다. 생성자. 자,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전달받으면 각각 hour, minute에 second에 값이 할당되고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인수가 하나도 없이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hour, minute, second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디폴트 값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것을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생성자, 매개 변수 3개가 있는 것. 그러면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즉 인수가 하나도 없이 전달돼도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을 갖고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parameter less constructor, parameter less constructor.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3개의 매개 변수로 조금 전에 만들어진 것. 첫 번째 생성자입니다. 자, 인수가 없기 때문에 호출자에서 인수가 없더라도 이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자, 이것을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폴트 생성자하고 틀린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클래스 내에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디폴트 값을 할당받게끔 하는 것.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객체 속에 삽입시켜 놓은 것. 이거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것,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라고 얘기해요. 매개 변수가 없어도 호출되는 생성자. 2개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생성자. 모든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생성자도 객체 속에 있는 패밀리예요. 따라서 이 생성자는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생성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setTime을 호출했어요. 패밀리, 즉 다음에 나오는 이 패밀리에 있는 setTime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setTime을 호출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hour, 자, 여기 있는 hour 호출합니다. 어떻게 호출할까요? 매개 변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this라고 하죠. this. 자, 이게 그룹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변경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console write line 하고 minute를 호출합니다. minute. 어디서? 요 위치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자의 본연의 목적,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초기화를 하는 것. 초기화하기 전에 값을 읽는다.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서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초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되기 전에 그 값을 접근하게 하면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정리해보면 생성자의 본연의 목적은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가 완료가 되기 전에 생성자에서 뭔가의 값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읽거나 하면은 의도치 않은 논리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일만 한다. 자, 이게 this가 나옵니다. 땡땡이 두 번째 생성자예요. this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의 body는 없어요. 자, 이것을 생성자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로 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코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5개의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인수가 없는 경우, 인수가 하나인 경우, 인수가 2개인 경우, 인수가 3개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만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인수로 전달하는 것. 5개의 객체를 만드는 다른 방법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수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메모리를 만들고 이 time to class에 있는 걸 모두 복사해 놓고 이 가운데 생성자로 호출해서 이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의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메모리를 만들고 데이터 영역에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성자로 호출합니다. 근데 생성자로 호출할 때 인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2개의 생성자 가운데 첫 번째로 갑니다. 인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디폴트 값으로 hour를 할당해요. 여기 minute도 hour로 그리고 second도 0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setTime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hour를 인수로 해서 hour, minute, second 인수로 해서 여기 있는 setTime으로 호출합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 setTime의 매개 변수 hour, minute, second 그리고 얘를 호출자 여기죠. 여기에 있는 인수 매개 변수죠. 지역 변수 hour, minute, second 똑같아요.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이름도 똑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제어권이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 3개는 섀도잉 됩니다. 활성화된 건 요거 3개죠. 그 다음에 제어권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섀도잉 됩니다. 여기 있는 인수값을 읽어서 이쪽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순간에 여기 있는 hour, minute, second도 마찬가지로 섀도잉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hour 값이 뭐였죠? 인수로 전달받은 0을 얘가 할당받고 그 할당받은 것을 이쪽에 또 할당하고 자, 0이 되겠죠. 0을 요 왼편에 있는 프로퍼티에 할당합니다. 프로퍼티. 자, 여기 있네요. 어디로 갈까요? 프로퍼티가 왼편에 있기 때문에 set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value 속으로 들어갑니다. value.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유효성 검사 거짓이에요. 이쪽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0의 값을 읽어서 hour의 할당.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 인스턴스 변수는 0이 됩니다. minute도 마찬가지예요.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second 어떻게 될까요? 인수로 전달받은 0을 여기에 할당하고 그 받은 것을 인수로 또다시 해서 setTime에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얘도 0이 될 거예요. 자, second 0입니다. 이거를 왼편에 프로퍼티인 이 second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왼편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set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요 second에 있던 값 읽어서 어디로 갈까요? 요 value로 갑니다. 유효성 검사 false예요. 이쪽으로 옵니다. 0의 값을 읽어서 second의 할당. 따라서 second는 0이 될 겁니다. 자,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조금 전에 설명한 경로를 따라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게 객체예요. 그를 누가 가리키게끔 하느냐? 여기에 있는 t1 얘가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얘를 가리켜요.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여기에 또 다른 객체를 만듭니다. 자, 여기 만든 거 또 말고 또 객체를 만들어요. 메모리를 만들고 이 객체 속에 타임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집어넣은 것 가운데 생성자를 호출해요. 호출하면서 인수를 12, 25, 42의 값을 갖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이 과정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수가 전달된 건 12가 됩니다. 미닛 45. 그 다음에 뭐였죠? 25, 42네요. 여기에 25 그리고 세컨드는 42가 인수로 해서 전달됐습니다. 자, set time을 또 호출합니다. 자, hour, minute, second. 자, 이쪽으로 넘어와요. 자, 12가 전달돼서 hour에 할당하고 그 hour는 다시 이쪽으로 할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hour는 12가 될 거예요. 12. hour 10입니다. 자, property hour를 호출합니다. 여기 있네요. 왼편에 있어요. set으로 갑니다. 그리고 12 값을 읽어서 hour에 할당 12가 되죠. 25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컨드 42 settime으로 호출하면서 또 전달합니다. 42 42의 값을 읽어서 왼편에 할당합니다. 자, 왼편에 있는 프로퍼티 이쪽이죠. set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40이 어디로 갈까요? 요 value로 갑니다. 자, value로 가서 value에 있는 40이 읽어서 인스턴스 변수인 second에 할당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t4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초기화 값을 갖고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t4로 연결해요. t4. 그럼 어떻게 될까요? t4가 참조 변수가 조금 전에 만든 객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객체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마찬가지 new 메모리를 만들고 타임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인수는 뭐? t4를 가지고 t4는 뭐죠? 조금 전에 앞에서 만든 이 객체에 대한 주소 얘를 갖고 있는 놈이 t4입니다. 이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는 t4 그거를 인수로 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그 과정도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메모리를 만들고 time2에 있는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t4 참조 변수를 갖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얘 또는 얘겠죠. 근데 얘는 시그니처가 서로 달라요. 시그니처. 자, 우리가 전달받은 게 뭐죠? time2 타입의 참조 변수가 인수로 전달했습니다. 인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t4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가 이 time이라는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 time은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t4가 가리키는 놈을 얘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time이라는 참조 변수
어떤 것인가요? 요거예요. 요거. 즉, 이 time이란 참조 변수는, 매개 변수는 t4가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객체.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땡땡이 표시가 있고 this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있어요. 헤드. 인수가 들어가는 헤드예요. 자, time. 첫 번째 인수를 한번 볼까요? time. time이 어딘가요? 이겁니다. 이 객체 주소를 따라가요. 이 참조 변수에 가리키는 객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호출했냐? hour를 호출합니다. property. 어딨죠? 요거 있네요. 여기. 자, 그러면 set과 get 중에 어디로 갈까요?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get으로 갑니다. get으로 가서 뭘 읽어올까요?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의 값을 읽어옵니다. hour 뭐죠? 현재 12. 12를 읽어서 return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워보고 갈까요? 요거의 결과는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time. 또 참조 변수입니다. 얘예요. 이 객체가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minute을 가리켜요. 얘네요. 이 minute에서는 25를 읽어옵니다. 25. 그러면 이 표현식의 결과는 25가 되겠죠. time. 또 갑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객체에 있는 second. 요겁니다. 단독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get으로 갈 거예요. get, second, 즉 42라는 값을 읽어와서 return을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 순서 this를 호출합니다. this는 뭘까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즉 이 아래에 있는 this 참조 변수입니다. 자, 이거의 타입은 이 객체의 타입과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this라는 참조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자, this,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 객체입니다. 자, 이 객체, 그 중에 뭐? 생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자, this가 가리키는 객체에 인수 3개가 들어가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어떤 건가요? 요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줄, 요거의 결과는 얘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즉 12, 25, 42 hour minute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second. 다시 어디로 갈까요? set time으로 갑니다. hour, minute, second를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옵니다. hour, minute, second 얼마? 12, 25, 42가 됩니다. hour 할당하여. 그러면은 hour에 set으로 갑니다. set으로 가서 전달받은 12. 요 hour는 value로 가겠죠. 12. 자, 이쪽으로 와서 12의 값을 읽어서 hour에 할당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가 될까요? 12가 됩니다. 미니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25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42 이쪽으로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42 읽어서 왼편에 프로퍼티 할당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프로퍼티가 왼편에 있기 때문에 set으로 갑니다. 오른편에 있던 second 값을 읽어서 즉 42를 읽어서 value에 들어갑니다. 자, 이상 없고 이쪽으로 옵니다. 42를 읽어서 second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건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second입니다. 그럼 second 42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T5가 만들어져요. T5. 자, 어떤 매개 변수냐, 어떤 인수가 전달되고 그 인수를 전달받은 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정을 지우고 만약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제어권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객체 이니셜라이저 즉 this를 통해 갖고 다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this를 호출하는 것, this 자기 자신
이 객체, 그리고 인수 3개, 하나, 둘, 3개. 어떤 것인가요? 요걸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set time으로 호출해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hour, minute, second, 프로퍼티로 호출하면서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되는 것. 자, 이 과정들 열심히 봐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되는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자, time to class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time to test 클라이언트 코드죠. 자, 여기서 제어권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T4가 끝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끝난 다음, T4가 끝난 다음, 즉 제어권이 여기 있죠. 깜빡이는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뒀어요. 물론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 어느 쪽으로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는 2개예요.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2개가 있습니다. 하나, 2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권. 자, F5를 누릅니다. 자, 이것은 앞부분에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됐습니다. 자, 제어권이 이쪽으로 머물렀네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T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갖고 5번째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F5를 누를 거예요. F5. 자, 어디로 갔나요? 원래 생각대로 여기에 참조 변수 T4를 통해 갖고 두 번째 생성자 쪽으로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제어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F5를 누릅니다.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즉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3개의 인수를 가지고 this, 즉 현재 호출되고 있는 이 객체, 호출된 이 객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객체의 생성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성자. 자, 그리고 F5, 그리고 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다음 단계.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과정들 여러분들 열심히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조 변수가 왔을 때 제어권이 다시 첫 번째 생성자로 가고 그 다음 순으로 또 진행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길.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생성자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즉 땡땡이 표시하고 this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인수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생성자의 바디는 없는 것. 자, this를 통해서 3개 인수를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생성자 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것 객체 초기화. 자, 공통 코드를 넣고 다른 코드가 이것을 재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생성자를 필요한 만큼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성자를 일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생성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 공통적인 생성자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쪽에. 즉 인자가 없는 경우는 요 디폴트 값을 채용한다고 했죠. 할당받는 거. 만약에 인수가 1개만 들어오는 경우 그거는 여기 할당되고 나머지 2개는 디폴트 값을 갖습니다. 인수가 2개 들어온 경우 2개 들어온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할당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것 디폴트 값을 할당받습니다. 인수가 3개 들어오는 경우 그거는 모두 hour, minute, second에 할당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는 생성자는 많은 일을 합니다. 인수가 없거나 1개 읽거나 2개 읽거나 3개 읽거나 또는 다음에 나오는
이 객체 이니셜라이저 얘도 얘를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것들은 이 생성자를 다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은 생성자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공통코드 첫 번째 지금 소개한 생성자 거기에 공통코드를 집어넣고 다른 생성자가 이 생성자를 다시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를 유지 보수하고 디버그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생성자 프로퍼티.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을 얘기를 할 때 hour, minute, second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초만 입력을 받아갖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 생성자 만든 게 어떻게 됐죠? hour, minute, second를 각각 입력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 어떻게? 인수를 하나를 받는 것. 인수를 하나 받는 것. 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 생성자 퍼블릭. 생성자는 뭐든지 퍼블릭입니다. time to 하고 인수를 하나를 받습니다. 세컨드만. 그러면 이 생성자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hour 인스턴스 몇 할당하는 것. 자, 그리고 minute 할당하는 것. 세컨드 어떻게 할까요? 입력받은 이 인수를 자, 세컨드 자, 60에 또다시 60에 다시 60을 나누고 또 60을 나누면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컨드에 60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몫이 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컨드의 나머지 이것을 이쪽 프로퍼티에 할당하는 것. 자, 이 경우에는 hour, minute, second this로 해야 되겠죠.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끔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생성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자, 인수가 하나만 전달받은 경우 그러면 얘가 호출돼서 이쪽으로 가서 60에 60을 나누면 시간이 되고 60에 60을 세컨드를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초가 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생성자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만드는 것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 가지 종류로 생성자를 만들어 놓게끔 해 놓으면은 클라이언트가 객체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get 접근자, set 접근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퍼티. 자, 여기 hour를 private로 한번 바꿔볼까요? private. 자, 없는 경우는 get은 public 요 프로퍼티에 있는 것을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get은 public입니다. set은 private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private이에요. 즉, our 프로퍼티는 이 객체 속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바깥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T5 자, 프로퍼티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hour 여기에 값을 2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되죠. 왜?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hour 왼편에 있으니까
셋으로 가겠죠. 셋으로 왔습니다. 셋은 프라이빗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설정하지 못하게끔 프라이빗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20을 읽었다가 이 셋 접근자에 들어가 갖고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자가 없을 경우에는 프로퍼티에 지정된 액세스 한정사, 이것을 전달받아요. 클라이언트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5개의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것 T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5 참조 변수예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재 12, 25, 42가 있는 것. 자,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고 문자의 보관과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 리턴된 결과가 여기에 있는 호출자 지점으로 와서 이것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6번째. 자, 6번째 객체는 인수가 27, 74, 99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time to 멤버들이 모두 복사되고 그리고 27, 74, 99 3개의 인수를 갖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27, 74, 99 인수로 전달해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인수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할당합니다. 자, setTime으로 갑니다. hour 27 그리고 74, 99를 갖고 setTime으로 호출해요.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27을 읽어옵니다. hour의 전달 우선. 자, hour 쪽으로 갑니다. 27을 갖고. 그러면은 set으로 가겠죠. set. hour 27 value로 갑니다. 27. 자, 조건식을 봅니다. 27은 0보다 작다? 거짓.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27은 23보다 크다? 참이에요. O와 연산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에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메모리를 만듭니다. 예외 객체를 만들어요. 예외 객체. 자,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생성자로 호출해요. 아니, 메모리를 만든 다음에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 클래스에 있는 것. 이 클래스는 어디서 있을까요? .NET Framework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외 클래스예요. 자, 여기 있는 클래스 모두 요 객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이 안에 복사된 것 가운데 생성자로 호출해요. 인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자,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예외 객체. 자,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던져요. 수루하는 순간에 나머지 부분 수행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거죠. 이 예외 객체를 어디에 전달할까요? 이 hour를 호출했던 지점. 자,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캐치가 없네요. 그럼 setTime으로 호출했던 호출자로 갑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 예외 객체를 받는 캐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가서 이 생성자로 호출했던 지점으로 갑니다. 어디인가요? 여기네요. 자, 이 지점에서 캐치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겠죠. 자, 조금 전에 만든 예외 객체 어디로 갈까요? 이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EX라는 참조 변수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얘를 가리켜. 자, 가리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EX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조금 전에 사용자가 만든 예외 객체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호출. 그럼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캐치가 닫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 EX, 참조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여기 나오는 참조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사라져요.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예외 객체를 가리켰던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됩니다. 즉, 캐치 블럭이 닫히면서 unwinding, 예외 객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수행을 하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종료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 이 메시지 출력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 exception while initializing T6,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있는 45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을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요 46번째 줄에 있는 EX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 가리킨 예외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 our must be 0, 23, parameter name, value, actual value was 27. 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사용자가 예외 객체를 만들 때 인수로 전달한 것이 화면에 나온 겁니다. 자, 예외 객체를 만드는 부분 여기에 있어요. 자, 27이 전달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인수, 요거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수, value,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 변수 이름이지만 이것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 첫 번째 인수입니다. 그것이 요 부분에서 출력이 된 부분이에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전에 인수로 전달한 그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27이 들어와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밸류 값 27, 이거를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자, 어디에 뿌려줄까요? 요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요 동그라미, 이것이 조금 전에 밸류를 두 번째 인수로 전달했을 때 나온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이 문장 our must be 0에서 23. 자,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our must be 0에서 23. 자, 인수의 순서와 다르게 화면에는 다르게 출력이 돼요. 다르게 출력. 자, 다시 한번, 이것은 세 번째 인수, 쪽이 동그라미로 친 부분이 세 번째 인수로 사용자가 문자열을 만든 것, 예외 객체를 만들 때, 이것은 첫 번째로 인수를 전달한 부분, 이것은 두 번째 인수로 전달한 부분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거는 어떤 이유로 나왔을까요? 이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화면에 내보내는 겁니다. 즉, 예외 객체를 만들었을 때, 자, 다시 37번째 페이지죠. 이것은 예외가 발생한 매개 변수의 이름, 즉 밸류죠. 매개 변수의 이름, 파라메타의 이름. 이거는 실제 들어온 값, 두 번째 인수는 실제 들어온 값.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입니다. 사용자 메시지.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이게 제일 첫 번째로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했을 때, 메시지 프로퍼티를 화면에 출력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으로. 자, 실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같은 코드죠.
컨트롤 F5. 자, 여러분들 한글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our must be 0에서 23. 이건 세 번째 인수로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전달한 것. 그 다음에 value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한 것. 27. 이것은 두 번째 인수로 전달한 것. 그리고 각각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이름 이거. 실제 값은 뭐뭐집니다. 이것들은 OS에 따라 다르게 돼요. OS에 따라.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외 객체를 만들고 예외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빠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 건 name of. name of는 연산자 또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 안에 들어간 변수 이름을 문자열로 바꾸는 겁니다. 문자열. 자, 볼까요? 여기에 value는 매개 변수입니다. 변수예요. 변수. 자,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name of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다. 즉, 여기의 결과는 문자열인 value가 되는 거죠. value. 그래서 56번째 줄에 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 value가 문자열로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 자, 이 name of 변수 이름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 자, 이 경우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자, 여기 와갖고 나는 이걸 안 쓰겠다. 그냥 문자열로 그냥 value 내가 임의로 지정해갖고 자, 이렇게 해야겠다.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our 이거 그냥 our 이름 문자열로 그대로 쓰겠다. 문자열. 변수 이름이 아니라. 자, 그대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자, our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문장 전체를 여기 있는 our를 이름을 다 바꿔볼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rename. 자, 이걸 모두 슈퍼맨으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그러면 해당되는 모든 변수 이름이 슈퍼맨으로 바뀔 겁니다. 자, 바뀌었죠. 그런데 이 안에 있던 our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변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도 변수 이름에 따라서 함께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변수 이름을 원래대로 놓고 name of로 해놨어요. 자, 이때 이름을 바꿔봅니다. 오른쪽 버튼 rename. 자, 슈퍼맨으로 바꿔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있던 것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자, 메시지가 출력을 할 때 이 변수 이름 문자열로 취급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name of 그리고 method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변수 이름이 변경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변수도 함께 바뀌고 그 결과가 문자열 속으로 이 메시지와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수 이름을 바꿨을 때도 메시지가 동일하게 변수 이름에 따라서 문자열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name of라는 연산자 또는 name of method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여기 name of를 썼을 경우에 이름 바꾸기를 하면은 모든 이런 식별자, 변수 이름과 같은 식별자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name of가 갖고 있었던 변수 이름 이것도 함께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변경된 이후에 이 변경된 변수 이름으로 예외 객체 메시지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name of라는 연산자, name of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강의 노트의 47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인수를 전달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인수가 참조 변수인 경우, 즉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인 경우, 자, 이때 이 참조 변수, 즉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의 타입과 그리고 메소드가 소속된
객체의 타입,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 이때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라이빗 멤버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려우니까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time to class가 있어요. hour, minute, second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프라이빗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toPrint라는 메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매개 변수는 time to class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코드로 가겠습니다.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첫 번째 객체요. 자, 첫 번째 객체, 메모리를 만들고 time to class에 있는 모든 걸 집어넣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기에 hour, minute, second를 초기화된 첫 번째 객체. 그를 T1이 가리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객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입니다. 12시 50분 50초. 이걸 갖고 두 번째 객체를 만듭니다. 물론 hour, minute, second는 12, 50, 50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이거를 참조 변수 T2로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T1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이 객체 속에 있는 toPr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인수를 이 두 번째 객체, 주소, 이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T2를 인수로 해서 전달하게 되고 있어요. 자, 이 경우, 자, 첫 번째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time,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가 받는 것은 이 인수. 이 인수는 참조 변수예요. 즉, 두 번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는 같은 주소를 가리키는, 즉 T2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time, 즉 두 번째 객체,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 minute, second를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하게 돼요. 자, hour, minute, second, 이 객체 속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이 객체 속에 있는 hour, minute, second는 프라이빗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참조 변수를 통해서 프라이빗 멤버십을 접근해서 읽어오는 것,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왜? 인수가 이 T2 타입입니다. 그리고 toPrint를 호출했던 첫 번째 객체의 타입도 time2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예요. 자,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속에 있는 toPrin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time, 타입은 time2,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메소드가 소속된 객체의 타입과 그리고 이 매개 변수가 호출되는 매개 변수의 타입, 일치할 경우 이때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키는 객체 속에 프라이빗 멤버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코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코드는 이거예요. 그리고 오너 코드는 요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1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 클래스의 메소드를 구성할 때 가능하면은 프라이빗 인스턴스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고자 할 때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즉, 프로퍼티는 클라이언트 코드, 즉 참조 변수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 자,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디폴트 생성자와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최소한 하나의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클래스 내에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객체 속에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이것은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생성자를 의미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생성자. 이것이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입니다. parameterless constructor.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에 해당돼요. 자, 디폴트 생성자와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디폴트 생성자는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을 때 컴파일러가 객체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집어넣는 것.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이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생성자. 이것이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입니다.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클래스 내에 최소한 한 개라도 생성자가 있으면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